기계공학 실험일 2주차 피드백 제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목차도 저번 강의와 동일하게 개요, 방법, 함께 해보기, 과제 및 보고서 제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함께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단진자 시스템이고 그 단진자 시스템의 지배방 정식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스템은 자, 입력되는 토크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 시스템의 초기값이 0일 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진자 시스템이 있을 때, 초기값이 0일 때는 어떤 중력의 영향도 받고 있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토크가 딱 입력이 되어야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이 여기 보이는 영상 1처럼 원하는 각도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는 이제 제어라는 것을 배우고 실제 구현하게 됩니다. 우리 자동 제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아마 익히 알 텐데요. 이번 강의는 자동 제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 제어를 배우지 않는 학생들은 이번 강의를 잘 들으면서 한번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왼쪽에 보이는 오픈룹 시스템인데요. 이 오픈룹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면 수동 입력에 의해서 제어되는 시스템입니다.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입력이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에 따른 출력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를 보면 이 선풍기는 우리가 약, 중, 강 이런 버튼 입력에 따라서 정해진 속도로만 날개를 회전시키죠. 뭐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개 속도를 자동적으로 바꾸거나 뭐 그러한 선풍기는 뭐 요즘은 나오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선풍기는 잘 그렇지 않죠. 그리고 또 가스버너도 우리가 뭐 약불, 중불, 강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이얼을 회전시켜야죠. 이 다이얼 회전에 따라서 불의 세기가 조절되는 게 가스버너입니다. 이제 이렇게 뭔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만든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내보내는 시스템을 오픈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뭔가 되돌아가는 이러한 그림이 있는 거를 클로즈드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클로즈드룹 시스템이 뭐냐고 하면은 시스템 출력을 피드백해서 이 시스템의 출력을 피드백을 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레퍼런스를 추종하도록 제어기가 자동으로 이 시스템의 입력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클로즈드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온도를 유지하는 에어컨이 있는데요. 목표 온도가 있고 현재 온도가 있으면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측정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에어컨이 얼마나 세게 틀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자동차의 크루즈 모드, 목표 속도가 있고 현재 속도가 있을 때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뭐 엔진을 세게 움직이게 한다거나 바퀴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자동차의 크루즈 모드, 이런 것들을 다 클로즈드룹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피드백 컨트롤 시스템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피드백 제어의 이제 대표적인 방법인 PD 제어를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매틀랩과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PD 제어기의 개수라는 게 있는데 이 개수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고서로 제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PD 제어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 PD 제어기라는 것은 Proportional Derivative Controller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비례미분 제어기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밑에 그림에서 이 파란색 박스를 같이 볼게요. E라는 게 들어오고 U라는 게 출력이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YT는 우리가 설정한 목표, Y는 측정되는 시스템의 출력, E는 피드백 오차, U는 제어 입력이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글을 같이 보면은 PD 제어기는 목표 YT와 시스템 출력 Y 사이의 오차를 이용해서 제어 입력을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출력이 계산돼서 이 사이의 차이인 피드백 오차를 계산하고 그로부터 제어의 입력을 계산해서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고 또 그걸 다시 축정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걸 약간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 피드백 오차는 목표한 Y desired와 측정된 시스템의 출력 Y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고요. 이 피드백 오차를 이용해서 이 피드백 오차 에러라고 부르겠습니다. 에러에 특정한 상수를 곱한 것을 비례 제역이라고 하고요. 이 에러의 미분값에 상수를 곱한 이런 것을 미분 제역이라고 합니다. 이 둘의 합을 PD 제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PD 제어기가 어떤 역할을 갖느냐는 아래에 있는 표를 한번 같이 볼 건데, 이제 비례 제어기 같은 경우는 현재 오차값에 비례한 제어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에러의 상수가 곱해져 있죠. 에러가 클수록 더 강한 제어 입력을 만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미분 제어기는 급격한 제어기 출력을 완화해서 오버슈트를 줄인다고 써 있는데, 오버슈트가 뭐지?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위에 있는 그림에서 YT가 1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시스템에 컴퓨터에 엔터를 딱 치면 이 1이라는 값이 되도록 시스템이 1이라는 값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피드백 컨트롤러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을 보면은 이 까만색 점선이 우리가 목표한 Y desired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딱 엔터를 킨 0초부터 1이라는 값으로 쭉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부터 보면 파란 선은 위에 있는 P 제어기, 이제 비례 제어기의 개수인 KP, 이거를 P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P 개인이 굉장히 작고 미분 제어기의 개수인 KD, 이거는 D 개인이라고 하는데요. D 개인이 0인 상태입니다. 아주 약한 비례 제어기의 영향만 받고 있는 건데요. 비례 제어기가 에러의 상수항을 곱한 그 제어 입력을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개수가 아주 작으면은 에러 값이 커졌을 때 더 강한 힘을 내서 이걸 따라가게 해야 되는데 개수가 작으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D게인은 또 0으로 만들어 놓고 P게인을 높인 상태가 이 하늘색 선인데 보면은 P게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강한 힘으로 따라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오실레이션이 있다가 결국에는 목표값을 쭉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시작했을 때 목표값을 초과해서 다시 돌아가는 이렇게 높아진 상태를 오버슈트라고 합니다. 목표값을 초과한 상태, 이걸 오버슈트라고 하고요.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느리게 우리가 목표한 값을 추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해서 급격한 제어기의 출력을 완화하고 오버슈트를 줄이는 미분 제어기를 적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높은 KP, 높은 KD, 이제 P게인과 D게인이 모두 강한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한 값을 잘 따라가고 D게인으로 인해서 오버슈트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 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PD 제어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제어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면서 PD 제어기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제어를 배운 학생들은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PD 제어기가 뭐였지 한번 다시 떠올려 보고 우리가 자동 제어에서 배웠던 폴의 위치 그리고 그 외에 PD 개수를 정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설명을 했으니 함께 해보는 과정을 해볼 건데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해보기를 같이 해볼 겁니다.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이 피드백 시스템에서 플랜트는 이제 제어 대상인데요. 우리의 제어 대상은 이 왼쪽에 있는 단진자 시스템입니다. 왜 제어 대상을 플랜트라고 하냐면 옛날 옛적에 자동 제어가 이제 만들어질 시절에 그때는 이제 공장의 유량 제어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제어의 대상이 공장이었기 때문에 공장을 영어로 하면 플랜트죠. 그래서 플랜트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스템에서 입력은 U고 출력은 세타인데요. U는 이 지배방 정식에서 보면은 펜듈럼에 가해지는 토크를 의미합니다. 이 펜듈럼에 가해지는 토크가 입력이고 출력은 펜듈럼이 움직인 그 각도 회전인 세타를 의미합니다. U가 입력되고 세타가 출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의 제어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 세타, 펜듈럼의 움직임, 각도는
측정이 돼서 우리가 목표하는 어떤 세타 디자이어들을 따라가게끔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거는 PD 컨트롤러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는 이 전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으로 구성하고 그 방법은 매틀랩 시뮬링크가 되겠고요. 제어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1주차 때 같이 한번 해봤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함께 해보기를 통해서 배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과제를 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가지 문제를 주어졌어요. 첫 번째 문제는 단진자 시스템의 각도를 제어하는 목적으로 PD 제어기를 이용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매틀랩 시뮬링크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프로그래밍한 과정과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는지를 소스 코드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피드백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표현해 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피드백 시스템을 이용해서 10초 동안 세타 디자이어드가 24인 0.5파이 디그리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목표 각도를 추종하자고 합니다. 이럴 때 PD 제어기의 개수인 P게인과 D게인을 각각 0, 1, 101, 100, 0.1 이런 식으로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그 결과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X축을 시간으로 하고 Y축을 각도로 해서 5가지 케이스에 대한 출력 각도와 목표 각도를 한 그래프에 그리고, 또 다른 그래프에는 X축을 시간으로 하고 Y축을 각도로 해서 피드백 오차를 한 그래프에 그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토크일 때 제어 입력을 한 그래프에 그리도록 합니다. 이 5가지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를 3개의 그래프로 나타내라는 뜻이고요. 그 그래프들을 바탕으로 P게인과 D게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오픈 퀘스천인데요. 본 시뮬레이션에서 단진자 시스템의 각도 측정 신호는 노이즈가 없는 깔끔한 값입니다. 앞에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측정돼서 피드백되는 이 값에 아무런 노이즈 없이 이 세타만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각도 측정에서 만약에 노이즈가 있을 경우, 이제 노이즈라고 하면은 노이즈가 없는 신호가 만약에 이런 거라고 하면 노이즈가 있는 신호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요. 이렇게 노이즈가 포함이 될 경우 높은 디게인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2번을 풀 때는 다음 페이지에 그래프 작성 예시를 반드시 지키셔야 하고요. 이제 보고서 제출 같은 경우는 10월 15일 금요일 이제 자정까지 PDF 파일로 제출하시고 메일 제목이랑 파일명은 학번 이름으로 하시면 되고요. 하루 지각시 50% 감점, 이후는 0점 처리인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프 작성 예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설명한 것과 같이 각 그래프마다 소제목이 달려있고 X축과 Y축의 이름이 모두 달려있고요. 전체 그림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사용한 노란색 그래프가 이 밑에 있는 노란색 그래프와 같은 상황이면 다 색깔과 모양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각각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나의 박스로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가거나 대학원에서 논문을 쓸 때 사용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 표현 방식이니까요. 이번 기공학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또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론과 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와 내용을 같이 알아봤고요. 함께 해보는 과정은 그 다음의 영상에서 같이 만나서 해보도록 합시다.